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꿈꾸는 A씨.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피부에 맞춰 직접 화장품을 조제했는데요. A씨는 화장품 덕분인지 피부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화장품의 냄새와 질감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성분만 고르고 골라 만든 화장품이 3개월은커녕 보름도 되지 않아 변질된 것이었죠. 안정성이 형편없는 화장품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A씨.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품의 원료와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기능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이며 화장품 제조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화장품의 주요 성분과 그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타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영제는 제품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물질로 주로 물이나 오일, 왁스, 유화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첨가제는 화장품의 화학 반응이나 변질을 막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으로 보존제나 산화 방지제 등이 해당합니다. 착향제는 화장품 제조 시 첨가하여 향이 나도록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효 성분은 화장품에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각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보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초 화장품 내 사용되는 주요 화장품 원료는 화학적 특성 및 역할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수성원료, 유성원료, 계면활성제, 보습제, 고분자 화합물, 색제, 분체, 비타민류, 보존제,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가 있으며 그 밖에 용제, 분사제, 착향제, 금속이온 봉쇄제, pH 조절제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평생 사용하는 생활제품의 성격이 강해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요. 그에 따라 2012년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안전성 외에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중요한데요. 먼저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성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물리 화학적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의 변색, 변취, 상태 변화 및 지표 성분의 함량 변화를 통해 그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표 성분이란 원료에 함유된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정한 성분을 말합니다. 이처럼 화장품 성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이 다양한 조건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산소 및 기타 화학물질과의 산화 반응이 유발되지 않아야 하고 다양한 온도 변화와 광조건, 그리고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의 유효성은 크게 물리적 유효성, 화학적 유효성, 생물학적 유효성, 미적 유효성, 심리적 유효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외선 차단제 고시 원료 중 무기화합물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등은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 효능이 있는데요. 이처럼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효과를 물리적 유효성이라고 하며 화학적 유효성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 계면활성, 염색 등과 같이 화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효과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유효성은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화장이 유발하는 효과를
미적 유효성이라 하며 심리적 유효성은 향을 통해 기분을 완화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효과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성분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안전성, 안정적인 화장품 성분 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공급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니트로메탄을 사용 제한 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사용 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착향제 성분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 아이소헥실 3, 사이클로헥센 카보스 알데히드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자체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메틸렌 글라이콜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이렇게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은 공여자 적격성 검사와 유전 독성 시험, 피부 자극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의 안전 기준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종류, 사용 부위 및 사용 한도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기준 및 시험 방법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성분별 특성을 살펴볼까요? 수성 원료는 물에 녹는 특성을 가진 원료로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 등이 대표적인데요. 세부 종류에 따라 용제, 수렴제, 보존제, 가용화제, 청결제, 보습제, 동결 방지제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유성 원료는 물에 녹지 않는 특성 또는 기름에 녹는 성분으로 오일, 실리콘, 왁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등이 있으며 그 특성을 바탕으로 밀폐제, 사용감 향상제, 소포제, 광택제, 경도 조절제, 보조 유화제, 계면활성제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극성과 비극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입니다.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성질을 바꾸거나 계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과 기름이 혼합되는 성질을 바탕으로 유화제, 용해보조제, 분산제, 세정제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보습제는 피부의 건조를 막아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주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 것으로 보습의 특성에 따라 습윤제, 밀폐제, 연화제, 장벽 대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총칭하여 고분자 화합물이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점증제, 필름 형성제 등이 있습니다. 수용성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수분과의 결합 및 수분의 이동 억제를 통해 점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며 점증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생체의 정상적인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미량으로 필수적인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주된 기능은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및 그 유도체 중 일부는 주름 개선과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색소는 화장품 내 색상을 부여하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배합되는 색소는 유기합성색소, 천연색소, 무기연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유용성, 비용해성 등과 같이 색소가 가지는 세부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색조의 종류로 구별할 수 있으며 특수한 광학적 효과 특성을 가진 안료는 진주 광택 안료로 사용됩니다. 화장품이 보관 및 사용되는 동안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감소시켜 제품의 오염을 막아주는 특성을 가진 성분을 보존제라고 합니다. 보존제의 종류는 다양하며 종류마다 균에 대한 효과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요. pH가 낮은 제형에서만 효과적인 보존제가 있지만 넓은 pH 범주에서 효과적인 보존제도 있습니다. 보존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저항성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억제할 수 있고 보존제 총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균에 대해 항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저항성 균이 출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생화학적 상승 효과를 유발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별 특성에 따라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방법이 상이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정제수는 투명, 무취, 무색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부패나 변질되지 않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금속이온이 없는 고순도물을 사용하되 만약을 대비하여 제품 내 금속이온 봉쇄제를 첨가합니다. 원료가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이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외부 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제조사로부터 품질검사 성적서를 요구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일이나 왁스와 같은 유성 성분은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여 산화될 수 있으므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제품 내 배합 시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비타민 E와 같은 성분과 함께 배합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빛에 의해 불안정한 물질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유도체화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쉽게 산화되는 단점이 있어 유도체화한 아스코빌 팔미테이트나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에탄올과 같은 화기성 및 가연성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인화성 물질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밀봉하여 화기에서 멀리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의 화장품 안전의 일반 사항을 살펴볼까요? 화장품은 제품 설명서, 표시사항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했을 때 인체에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용사, 피부 미용사 등과 같이 화장품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에게도 안전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주로 피부에 적용하기 때문에 피부 자극 및 감작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빛에 의한 광자극이나 광감작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 및 안면에 적용하는 제품들은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점막 자극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 따라 피부 흡수 또는 예측 가능한 경구 섭취, 흡입 독성에 의한 전신 독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의 확인은 화장품 원료의 선정부터 사용 기한까지 화장품의 전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위해 평가는 개개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위험성은 각 원료 성분의 독성 자료에 기초합니다. 단, 과학적 관점에서 모든 원료 성분에 대해 독성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독성 자료는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프로토콜에 따른 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된 자료인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입증된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시험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 위해 평가는 개인별 화장품 사용에 관한 편차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사용 환경에서 수행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화장품에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 미용사 등 특수직 종사자뿐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에 영향이 있을 경우는 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화장품의 동시 사용이 최종 위해성에 미치는 결과도 고려하여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위해 평가 시 본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으며 화장품 성분의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의 화장품 성분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성분은 화학물질 또는 천연물 등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독 또는 혼합물일 수 있는데요.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 성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한 사용 한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량의 중금속 등의 불순물 또는 제조 공정이나 보관 중에 생길 수 있는 비의도적 오염 물질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오염물질이 존재할 경우 그 안전성은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의 화학 구조에 따라 물리화학적 반응 및 생물학적 반응이 결정되며 화학적 순도, 조성 내의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 및 피부 투과 등은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불순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과 식물 유래 및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의 농약, 살충제, 금속 물질 및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유발 물질 등의 생물학적 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부를 투과한 화장품 성분은 국소 및 전신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분은 해당 성분의 피부 투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작성 평가에는 그 성분 자체만이 아니라 매질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은 노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노출 조건은 화장품의 형태, 농도, 접촉 빈도 및 기간, 관련 체표 면적, 햇빛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해 평가는 예측 가능한 다양한 노출 조건과 고농도, 고용량의 최악의 노출 조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위해성에 근거하여 사용 금지를 설정하거나 안전력을 근거로 사용 한도를 설정해야 할 때, 현 사용 한도 성분의 기준 적절성을 판단할 때,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기준을 설정할 때 위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 안전 이슈 성분의 위해성을 판단하거나 위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그리고 인체 위해에 유의한 증거가 없음을 검증할 때 화장품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법으로 위해 물질을 화장품에 혼입한 경우이거나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어 이미 허가된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해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통상 20종 이상의 원료들을 배합하여 만드는데요. 어떤 원료들을 어떻게 배합했느냐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신미성이 달라집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와 기능은 물론 성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과 관련법 규제 현황, 특성 및 안전성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의 수와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화장품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반영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들의 종류와 세부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본 규제 사항들은 개정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최신 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는 기능을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해당 원료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목적으로 원료의 사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원료가 가지는 세부적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화장품 원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생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는 화장품, 소비자와 화장품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 모두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와 성분에 관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